예, 6주차 강의를 하면서 그 학습의 효과 때문에 뒷부분을 그 진도를 나가지 않고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올려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다룬 내용은 좀 빨리 지나가고 다루지 않았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다음 주는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인데 지금 강의에 약간 차질이 있어서 일주일 차가 조금 진도가 늦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중간고사도 무리하게 그것을 보강으로 하지 않고 일단 6주차 오늘 비오는 내용까지 중간고사 범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주차까지 마치고 중간고사를 보는데 이번 학기만 6주차까지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니까 착오 없기 바랍니다. 예, IP 버전 6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예,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그 IP 주소는 지금 현재 32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버전 4고요. 버전 4고 IP 주소는 그 호스트 라우터와 그 피지컬 링크가 연결되는 곳에 우리가 그것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IP 주소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네트워크 레이어를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집으로 치면은 네트워크 레이어를 이 하나의 가정집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문을 이 네트워크 레이어가 정문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패킷이 이 네트워크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거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이렇게 올려 보내줍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이렇게 올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는데 그 라우터를 보면은요, 라우터는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라우터는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고요. 네트워크 레이어고요. 여기에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나 이 라우터에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이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 라우터는 문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정문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문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패킷이 이렇게 와서 네트워크 레이어로 받으면은 이거는 그냥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 단지 전달을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여기서 들어온 것도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이 역할만 해주는 게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라우터는 이처럼 이게 문이 있죠. 이쪽도 문이 있죠. 이쪽도 문이 있죠. 그러니까 문이 보통 여러 개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을
이쪽으로 들어온 거를 저쪽 길로 내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라우터는 멀티플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호스트는 이것처럼 이제 들어오는 문이 많을 필요가 없죠. 왜 어플리케이션은 처리해야 되니까요. 일단 문으로 들어와서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거니까 문은 보통 한 개인데,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되면서 문을 두 개를 사용하게 돼요. 이거는 스마트폰이 되면서 이거는 어떤 문이냐면은 LTE 같은 쪽에서 들어오는 문이고요. LTE망을 통해서, 액세스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쪽 문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그 호스트는 인터페이스가 한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두 개씩 가지고 있죠. 두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스위치, 스위치는요, 이 라우트하고는 다르죠. 호스트하고도 다르고. 이 스위치는 레이어가 이렇게 피지컬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링크 레이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링크 레이어가 올라가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 네트워크 레이어가 이게 그 위에 이게 없기 때문에 스위치 장비는요 이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 대문이 없는 거예요. 대문이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대문이 없으니까 여기 IP 주소가 할당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 대신에 여기는 이제 맥 주소란 걸 별도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맥 주소. 링크레이어 입장에서 맥 주소를 만들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맥 주소는 IP 주소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 서브넷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죠. 서브넷 이야기했습니다. 서브넷은 어떤 그 라우터 인터페이스를 요 라우터 입장에서 보면은요, 요쪽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여기도 피지컬 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 계층이 있고, 링크는 요쪽에 들어오는 링크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쪽 링크의 대문이죠, 이게. 이쪽 링크의 대문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 링크도 또 마찬가지로 이게 똑같이 있고요. 피지컬 링크,
네트워크. 요거는 이쪽 링크의 대문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피지컬 링크 네트워크 있고, 요 대문도 이쪽 링크의 대문입니다. 자, 서브넷은, 그러면 서브넷은 요 대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대문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버리면은요, 요게 하나의 서브넷이 되는 거예요. 요쪽도 요 대문, 요 대문을 중심으로요, 잘라버리면은 요게 하나의 서브넷이 되는 거예요. 요쪽도 요 대문을 중심으로 잘라버리면은 이게 하나의 서브넷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예, 클래스리스 인터도메인 라우팅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말로 CID, 약자로 CIDR이라고 하는데요. IP 주소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X는 앞에 여기 서브넷 파트를 몇 비트까지가 서브넷 파트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서브넷 파트인 경우에 여기 보면은 앞에서부터 23비트가 서브넷 파트죠. 그래서 요 X를 표현할 때 요 서브넷 파트를 비트 수를 요 X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CIDR 방식으로 IP 주소를 표현하면 뭐가 좋냐? 광고할 때요. 광고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서브넷 이 앞 23비트가 요 값으로 표현되는 이 서브넷이 나 여기 있어라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이게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라우팅 인포메이션 어드버타이즈먼트라고 해요. 광고를 안 하면은 얘가 현재 어디 있는지 전 세계에서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패킷이 올 수가 없어요. 목적지를 이쪽으로 해가 패킷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드버타이즈먼트 오브 라우팅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라우팅 정보의 광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서브넷 얘도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전 세계를 향해서 나 여기 있어 알려줘야 되고 얘도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서브넷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게 다 광고를 메시지를 보내고 하면은 인터넷이 광고 메시지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그리게이트 한다 그러는데요. 어그리게이트 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이름을 갖는 ISP가 있다면은 이걸 다 뭉뚱그려서요. 이 광고 메시지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광고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버리면은 20비트 서브넷으로 표현하면은 이 의미가 얘들은 모두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광고 메시지로 이 전체를 대신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터넷에 이제 광고 메시지가 확 줄어들겠죠. 뿐만 아니고 모든 그 라우터가 보유해야 되는 라우팅 테이블에 그 하나의 엔트리 값으로 이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를 개별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이
요것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뭐 인터페이스 뭐 3번으로 보내라 이런 것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목적지가 있을 때는 3번으로 보내라. 그러면은 외부에서 이제 패키지로 이렇게 오면은 이 라우터에서는 여기에 속하는 목적지가 여기 속하는 것은 모두 다 이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엔트리 값이 이런 엔트리 값이 이쪽도 보내줄 거고요. 이쪽도 이쪽으로 보내줄 거고 이쪽도 보내줄 거고 다 보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라우팅 테이블의 이 사이즈를 상당히 줄여줍니다. 줄여주면은 이 패킷이 들어왔을 때 그 목적지를 찾아서 요 어느 인터페이스로 내보내야 될지를 결정할 때 그 테이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 프로세싱 타임 처리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원래 IP 주소는 이게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있는 아이칸에서 IP 주소를 근본적으로 분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모바일 유저를 위한 IP 주소, 모바일 유저는 그 네트워크가 계속 바뀌니까 우리가 DHCP를 사용해서 IP 주소를 할당을 받아야 됩니다. 이 플롯 앤 플레이 방식으로 IP 주소를 할당을 받습니다. DHCP는 먼저 요 두 개는 옵션입니다. 요거는 규칙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요거는 옵션입니다. 그렇지만은 요거는 꼭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스트가 어떤 네트워크에 조인하기 위해서는 DHCP 리퀘스트를 보내고 DHCP 서버로부터 DHCP 어크라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떤 이동해서 어떤 장소에 이제 움직여서 오게 되면은 DHCP 클라이언트가 작동을 해서 결국은 이 서브넷으로부터 이 서브넷의 DHCP 서버로부터 IP 주소를 하나를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DHCP 서버는요, 포트 이것도 일종의 DHCP 서버라는 게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이 DHCP 서버가 어플리케이션인데 여기 어플리케이션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제 포트 넘버 소켓의 포트 넘버가 이게 67번이고요. 여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이게 네트워크 트랜스포터를 위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DHCP 클라이언트가 이 DHCP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이 포트 넘버가 68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DHCP 리퀘스트 이것만 보면은요, 먼저 얘가 이렇게 DHCP 리퀘스트를 보낼 때 자기 자신은 아직까지 IP 주소가 없으니까 000 자기 자신의 포트 넘버 68번 이거요. 그 다음에
목적지 아직 모르니까 이게 방송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포트 넘버는 알죠. 포트 넘버는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이거요. 그리고 Y 어드레스 이거는 앞에 이제 오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 이게 있든 아니면 0.0.0.0으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션 아이디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요, 이 TCP 어크를 보내줄 때, 트랜잭션 아이디에 대한 대응이다 해서 요걸 똑같이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IP 주소를 여기 할당을 하죠. 요거 사용해라 할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데스티네이션으로 보낼 때도 방송으로 보냅니다. 아직까지 IP 주소가 없기 때문에요. 포트 넘버 68번은 이 68번으로요. 이렇게 보냅니다. 보통 DHCP 어크를 보낼 때 IP 주소도 보내고요. first hop 라우터 IP 주소도 보내고 또 DNS 서버의 이름과 IP 주소도 보내주고요. 서브넷 마스크도 보내줍니다. 하나씩 볼까요? 그러면 이제 DHCP가 이게 이제 이 새로운 네트워크에 오면은요, DHCP를 사용해서 IP 주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DHCP 리퀘스트 메시지를 이렇게 UDP에 인캡슐레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IP로 인캡슐레이션 시키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그 말입니다. UDP로 인캡슐레이션 되고 IP로 인캡슐레이션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더리움 프레임이 여기서 브로드캐스트 되죠. 아까 25.25.25.25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랜 입장에서는 48비트가 목적지 주소가 모두 1인 주소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즉 방송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DHCP 서버가 얘가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IP 패켓은 UDP로 올려 보내지고 결국은 DHCP로 올려 보내집니다. 여기까지 왔죠? 여기 왔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DHCP 서버는 어크라는 거를 만들죠. 그때 어크를 만들 때 클라이언트 IP 주소, 라우터의 퍼스트 오브 라우터의 IP 주소, 그다음 DNS 서버의 이름과 IP 주소를 같이 넣어서 어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IP 주소는 32비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IP 버전 4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IP 주소는 2의 32승계밖에 만들지를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한적인데, 그래서 또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나라는 인구는 13억인데요. IP 주소는 이렇게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IP 주소에 비교하면 너무 적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스마트폰, 이거를 사용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의 필수품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게. 누가 학력이 좋다거나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고, 이게 그냥 휴대하고 다니는 누구나 사용하는 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다 그 IP 주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IP 주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13억이 넘는 인구가 IP 주소를 사용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7.7%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죠. 그래서 NAS이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슬 IP 주소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슬 IP 주소는 여기 하나의 요거 이제 공용 IP 주소라고 하는데요. 이 공용 IP 주소가 이렇게 사슬 IP 주소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외부로 나갈 때는 이 공용 IP 주소가 이 모든 컴퓨터의 주소를 대신합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은 이 라우터 입장에서는 이거 어디서 온 건지, 여기서 온 건지, 여기서 온 건지, 여기서 온 건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구분하는 걸 뭘 가지고 구분하느냐면은 서로 다른 소스 포트 넘버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넷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은 그 외부에서 바라보면은 그 로컬 네트워크가 하나의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특히 보안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죠. 나중에 이제 불편한 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장점이 있습니다. 원리를 보면은 라우터에 이게 NAT 라우터라고 하는데요. NAT 트랜스레이션 테이블을 가지게 됩니다. 그 외부에는 그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가입자들이 동일한 IP 주소 138.76.29.7을 사용하지만은 요걸 사용하지만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요것을 요런 NAT 트랜스레이션 측면에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요 내용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보면은
요 내용입니다. 그 매핑 관계를 요 NAT 트랜스레이션 테이블이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호스트가 소스가 요놈이 3345 포트에서 목적지 128.11.186 이거는 뭐 여기 어디 외부에 어디 있습니다. 여기에 128점이 점이 그러니까 거기로 이제 그 80번 웹을 여기 있는 웹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는 요 IP 헤더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IP 헤더가요. 근데 그게 이제 외부로 나갈 때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IP 헤더가 이렇게 바뀝니다. IP 헤더가 이게 이 IP 주소가 여기에 사용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5001번으로 바뀝니다. 이 포트가.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테이블을 한번 보면은 자, 사실 이거와 5001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IP 주소와 로컬 IP 주소와 이 포트다라는 이 매핑 테이블 이거를 낫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웹서버가 응답을 보낼 때요. 응답을 보낼 때 목적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 이거죠, 이거.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그런데 이게 이제 NAT을 통과하면요. 목적지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테이블이 이게 이렇게 바꾸라고 알주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 목적지 이쪽으로 찾아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NAT은 그 포트 넘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까 뭐 5001번 뭐 이런 게요. 포트 넘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포트 넘버가 16비트단 말이죠. 그래서 2의 16승계까지 그 사설 IP 주소를 하나의 그 공용 IP 주소에 대해서 2의 16승계까지의 사설 IP 주소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확장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약간 NAT은 모순적인데요. 보통 라우터는 레이어 3까지만 처리합니다. 네트워크 레이어, 라우터가 피지컬 레이어,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이렇게 처리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IP 주소만 처리해야 되는데 주소만 처리해야 하는데 근데 이제 NAT 기능이 있는 라우터는
NAT 기능이 있는 라우터는 이 피지컬 링크 네트워크 위에 트랜스포트까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기에 그 포트 넘버가 여기에 적힌단 말이죠. 포트 넘버가. 트랜스포트 헤더에 포트 넘버가 적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NAT을 사용하면은 그 NAT 트래버설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요. 외부에서는 이 내부에 이게 모릅니다. 이게 내부를 몰라요. 그 매핑 정보는 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NAT만 여기만 매핑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먼저 얘가 뭔가 그 안쪽으로 요청을 먼저 하는 경우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그 사설 주소 안에 서버를 설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서버를. 클라이언트로서는 괜찮아요. 클라이언트는 먼저 이쪽으로 요구를 하고 이쪽으로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요구를 할 때 이 NAT에서 여기서 매핑 테이블이 만들어지니까 NAT에서 매핑 테이블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응답을 받을 때는 여기에 입각해서 사설 IP 쪽으로 올 수가 있지만은 먼저 여기서 이렇게 요청하고 이렇게 받으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유명한 스카이프라는 그 인터넷 전화 그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얘들은 먼저 얘가 그 이쪽으로 릴레이 쪽으로 스카이프 릴레이 쪽으로 뭔가 매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매핑 정보가 얘가 알고 있는 거죠.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만약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스카이프 클라이언트가 커넥션을 릴레이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릴레이가 스카이프 릴레이가 서로 이 요청과 이 요청을 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NAT 트래버설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그것이 이 스카이프라는 그 유명한 인터넷 전화에서 이용된 방법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좀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미뤘는데요. ICMP 프로토콜, ICMP. 여기 C자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 컨트롤 하는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컨트롤 하는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P 프로토콜 중에서 IP 프로토콜
IP 프로토콜 중에서 컨트롤하는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분이 이 기능이 제공되지 않고요. 아주 그 간단한 기능만 컨트롤 메시지로 제공이 됩니다. 그 말은 이 IP 프로토콜 중에서 ICMP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이 IP가 이 정도 있다면은 IP 프로토콜이 이 정도라면은 ICMP는 뭐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예. 요 정도. 예. 요 정도도 보다도 적을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뭔가 호스트가 IP 데이터그램을 보냈다고 합시다. TCP건 UDP건 보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중간에 라우터는 이게 여기 저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 여기서 그 라우터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라우터는 이렇게 문이 여러 개 있다 그랬죠. IP 쪽에 뒤에 문이 여러 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전달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들어왔는 거를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포워딩은 이게 포워딩. 포워딩. 뭐에 입각해서? 포워딩 테이블. 입각해서. 포워딩 테이블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라우팅 알고리즘. 라우팅 프로토콜. 또는 프로토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네트워크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포워딩 하려고 보니까 뭔가 이게 안 맞다 이거죠.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 IP 데이터그램은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리고 이 ICMP 에러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보내줘요. 이 보내줄 때 IP 헤더 안에 이 ICMP 헤더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뒷부분에 에러가 난 IP 데이터그램, 여기서 뭔가 IP 데이터그램이 왔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이게 이제 오리지널 헤더고요. 원래 헤더. 요게 이 부분이 페이로드. 이 부분을 요 헤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다 여기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은 페이로드 부분은 앞 8바이트만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는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요 패킷의 일부만 여기에 보내서 그 앞에다가 여기 IP 헤더를 붙이고요. 또 그 앞에다가
ICMP 헤더를 붙이고요. 그 앞에다가 IP 헤더를 붙여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ICMP 헤더, 이 헤더에는 어떤 종류의 ICMP 메시지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타입 필드와 코드 필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의 종류를 저기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어떤 종류의 에러가 났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ICMP 메시지의 종류는요, 이 타입 필드와 코드 필드에 의해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러 레포팅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핑을 이제 많이 서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핑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그때 핑을 사용한다는 것은 에코 리퀘스트가 가고 리플라이가 오게 됩니다. 그게 ICM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타입 필드가 3번이고 그 다음에 이 코드 필드가 6번입니다. 네. 아닙니다. 내가 잘못 이야기했네요. 여기가 이쪽하고 매칭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핑인 경우에는 이겁니다. 이거. 타입 필드가 0번이고 이거 아니고요. 코드 필드가 0이 여기 에코 리플라이를 의미하고요. 에코 리퀘스트는 이게 그렇죠. 요거죠. 타입 필드가 8이고 코드 필드가 0입니다. 이게 에코 리퀘스트. 핑을 사용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ICMP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요. ICMP 헤더를 이용해서 보내게 되고요. 이게 이제 IP 프로토콜로 포장이 됩니다. 네, 포장이 됩니다. ICMP 에러 메시지를 아까도 봤지만 한 번 더 보면은 ICMP 헤더를 붙여주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IP 헤더를 붙여주죠. 코드 필드가 있고요. 타입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에러를 유발한 그 원래 그 패킷의 IP 헤더 그 다음에 8바이트 페이로드 부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ICMP 메시지다 그렇게 부릅니다. 요 IP 헤더가 붙은 거죠. 예. 이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이것도 이제 그 유틸리티 프로그램인데요. 이거가 ICMP 프로토콜을 아주 그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트레이스 라우트는 말 그대로 경로를 추적하는 거죠. 내가 인터넷상에서 이게 지금 목적지가 이쪽이라고 합시다. 이쪽이 목적지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데 이 경로상에서 이 목적지에 이루는 경로상에서 중간 경로상에서 어떤 라우트를 경유할까 인터넷에서
그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목적지에 대해서요. 이 목적지에 대해서. 내가 패킷을 이 목적지로 보내면은 어떤 라우트를 경유해서 목적지에 도달할까? 그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 이 트레이스 라우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놨느냐 하면은 그 IP 헤더에 TTL 필드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IP 헤더에 있는 TTL 필드, 이 필드, 이 필드를 처음에 1로 세팅을 합니다. 1로 세팅을 하고는 패킷을 3개를 보내봐요. 3개를. 그걸 프로브 패킷이라고 하는데 3개를 보내봅니다. 그러면은 요게 TTL 필드가 1로 세팅된 요게 요 값이 1로 세팅된 게 3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게 TTL 필드가 1로 세팅되기 때문에 여기서 TTL 필드가 일씩 감소를 시키니까 TTL 값이 여기서 첫 번째 라우터에서 0이 된 0이. 그러면은 0이 되면은 이걸 이 프로 패킷을 받으면은 이 첫 번째 라우터가 이 데이터그램을 0이 됐기 때문에 무시해 버리고요. 그 대신에 보낸 쪽으로 ICMP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ICMP 종류가 타입 필드가 11이고 11이고 코드가 0인 그 메시지를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보내고 두 번째 거에 대해서 보내고 세 번째 프로브 패킷에 대해서 보내줍니다. 근데 이 ICMP 메시지에는요, 현재 그것을 보내는 라우터, 그 다음에 IP 주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은 이 클라이언트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 첫 번째 3개를 보냈더니만은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ms 첫 번째 거, 두 번째 것도 1ms도 안 됐고 세 번째도 ICMP가 오는 데까지 1ms도 안 됐고 그 라우터 이름은 첫 번째 라우터 이름은 요거다. 요거를 이제 알아냈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IC 그 프로브 패킷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1이 아니고요. 요 TTL 필드 값이 2가 되도록 해서 3개를 보냅니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오면은요. TTL이 1이 되니까 그냥 또 보내주겠죠. 여기 와서 보니까 TTL이 0이 됩니다. 3개 다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ICMP를 또 보내주게 됩니다. 3개 다요. 그러면은 요 라우터의
이름과 IP 주소를 넣어서 보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걸리는 시간 1ms 걸렸고 두 번째 라우터의 IP 주소는 요거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이게 DTL 값을 3으로 해서 보냅니다. 3으로.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또 이제 ICMP를 보내주겠죠. 예, 그게 이제 세 개가 보내는 게 요겁니다. 요.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그 라우터 이름과 IP 주소가 여기 갔고요. 그렇게 해서 쭉 이게 경로를 따라서 이제 이게 보내고 ICMP를 받은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은 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을 하면은요, 예. 일부러 여기 보낼 때, 최종 목적지에 가면, 여기, 이걸 보낼 때요, 포트 넘버,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UDP 세그먼트니까, 여기 UDP 헤더에 UDP 헤더에 여기 목적지 포트 넘버 필드가 있습니다. 목적지 포트 넘버. 이 부분을 일부러 이상한 거 뭐 사용 안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9000 뭐 900 뭐 12번이란 뭐 이렇게 이상한 걸로 만들어서 여기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설령 그게 그 프루프 패킷이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ICMP 메시지를 내보내느냐니까 포트 언리처블, 그러니까 그런 네가 원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없다 라고 하는 그 ICMP 메시지, 그게 타입 필드가 3번이고 코드가 3번입니다. 이걸로 해서 얘가 ICMP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목적지까지 도달했는데 ICMP가 온 걸 보니까 이렇구나. 목적지의 라우터가 이렇구나. 목적지가 이렇구나. 마지막 목적지가 이렇구나. 라우터가 아니고 마지막 목적지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고 거기까지 시간 딜레이가 이렇게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트레이스 라우터 프로그램이 ICM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경로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 IP 버전 4는 사실 1981년도에 이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IP 어드레스 크기가 32비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부족하죠. 2의 32성계만큼 IP 주소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이 막 엄청나게 많이 보급되면서 이게 부족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예, 중국에서는 낫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낫을. 그래서 2006년도쯤 보니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가입자들의 70%가 사설 IP 주소를 사용해요. 이 낫을 이용해서. 근데 이게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인터넷 그 관장하는 나라 원래 그 개발해서 저기 저 인터넷을 이제 보급했던 나라 입장에서는 이 낫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거부감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인터넷이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지저분해집니다.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1999년도에 대대적으로 아예 버전 6를 만들자. 그래서 IP 어드레스 크기를 32비트에서 128비트로 대폭 늘려버리자 라는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IP 버전 6의 그 모티베이션 동기는요, 뭐니 해도 버전 4에서 32비트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너무 작다. 곧 고갈된다. 아니, 고갈됐죠. 예. 나 때문에 이제 인터넷이 유지가 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낫 장비 때문에. 70%가 낫 장비 주소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사설 주소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또 어떤 그 동기가 있었냐면은, 헤더를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그 라우터에서 이제 이게 있죠. 이게 대문으로 들어와서 대문으로 나간다 그랬죠. 라우터는. 자,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어디 갈 거냐 물어보고 라우팅 테이블에 물어보고 이쪽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이쪽으로 들어온 거를 이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라우터잖아요. 근데 이 물어보고 이렇게 뭔가 물어보고 이쪽으로 이렇게 포워딩 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 스피드, 포워딩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보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게 뭔가 중요한 패켓은 빨리 처리해주자. 관리 도구 서비스요. 그런 목적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IP 버전 6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IP 버전 4에서는 그 프래그멘테이션 기능이 있었어요. 이 긴 게 오면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러 개 잘라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주는 이 기능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서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왜? 모든 링크는 초창기 이더넷과 달리 모든 링크는 이더넷으로 통일이 됐다 이제.
다른 그 링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크기가 다 똑같다 이제. 그러니까 자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IP 버전 6에서는 프래그멘테이션 기능을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헤더 크기도 40바이트로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고정적인 40바이트로. 왜? 그래서 IP 버전 4하고 IP 버전 6의 헤더를 비교해 보면은요, 첫 번째, 소스 어드레스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이렇게 확 늘어났죠. 이게 128비트로 가져가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는 32비트에서 여기서는 128비트로. 그 대신에 프래그멘테이션, 긴 패켓을 잘라서 처리해주기 위한 이 부분이 속도를 느리게 했는데 여기서는 IP 버전 6에서는 이 부분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꾸로 봅시다. 홉 리미트 요거는 TTL 필드하고 좀 기능이 유사해요. 여기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헤더 책성 이거 없어져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 프로토콜 필드 아니고 여기서 넥스트 헤더는 여기 IP 헤더 안에 이제 뭐 TCP건 UDP건 여기가 시작되는데 헤더가 시작되는데 요 위치를 여기서 알려줍니다. 요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페이로드 랭스는 이 아랫부분 전체 부분의 크기 이거를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버전 넘버는 여기는 6가 적혀 있을 거고요. 여기는 4가 적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타입 오브 서비스 필드는 약간 이걸로서 패켓을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하기 위해서 이게 좀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게 이제 이겁니다. 플로라벨입니다. 이게. 없던 게 만들어진 게. 이 플로라벨. 이 개념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버추얼 서킷 아이덴티파이어. 예. 배웠죠. 이게 우리가 버스를 운행하는데 버스 번호를 붙이고 가는 방법이죠. 번호. 보통은 이제 목적지를 달고 가는데 번호를 붙이고 가는 거죠. 그 플로라 그래가지고요. 흐름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패켓 흐름에 대해서 고유한 어떤 그 번호를 줍니다. 근데 이거는
버추얼 서킷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버추얼 서킷에 대해서 고유한 번호를 주는데 이 IP 버전 6에서는 이 흐름에 대해서 고유한 번호를 줍니다. 그래서 IP 버전 6 데이터그램 포맷을 보면 어떤 우선순위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프라이어리티 필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플로우에 대해서 패킷이 하나하나 이렇게 목적지를 달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패킷의 흐름이 있으면은 그 흐름에 대해서 라벨을 붙여줍니다. 라벨. VCI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VCI 비슷한 그런 흐름에 대해서 패킷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플로우라고 정의를 해서 이 플로우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개념인데 어쨌든 플로우라고 정의해서 이 플로우는 패킷들이 이렇게 물론 독립적으로 가지만은 동일한 목적지에 동일한 포트 넘버로 이렇게 어떤 주어진 시간 안에 이렇게 주어진 시간 안에 가는 어떤 이 흐름에 대해서 하나의 여기다가 플로우 라벨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고유한 번호를 부여합니다. 플로우 번호를 부여합니다. 플로우 번호를. 그래서 그 플로우 라벨 번호 부여된 번호. 그 다음에 아까 페이로드 랭스 이야기했고요. 넥스트 헤더는 여기. 여기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어퍼레이어 프로토콜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TCP 헤더든 UDP 헤더든 여기에 들어있겠죠. 예. IP 버전 4에서 그 변화된 부분은 책섬 이거 없애버렸습니다. 책섬을 없애버렸고요. 옵션 넥스트 헤더 필드를 대신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ICMP도 버전 4에서 사용하던 거에서 버전 6로 좀 바꿨고요. 자, 문제는 이제 문제는 이 버전 6 네트워크하고 라우터가 다르죠. 버전 4 네트워크하고 라우터들하고 이게 모든 기존에 있는 버전 6를 한순간에 다 버전 6로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누가 뭐 나서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강요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항상 그 버전 4 네트워크하고 버전 6 네트워크하고 병존하는 거죠. 이 버전 4 네트워크 있고요. 버전 6 네트워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있는데 버전 6 입장에서는 로지컬 뷰로 중간에 그냥 IP 버전 4는 터널 형식으로 통과하게 이 라우터와 이 라우터 사이에 IP 버전 4 터널로 그냥 통과시켜 버리게 그렇게 이용하면은
기존의 IP 버전 4를 중간에 경유하더라도 그 IP 버전 6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어떤 플로 라벨이 X고 소스 A에서 F까지 가는 그런 IP 버전 6 데이터그램을 내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오죠. 여기 왔는데 이제 이걸 통과하려면은 이 IP 버전 4 네트워크를 통과하려면은 이거를 여기 시작점이 B이고 도착점이 E잖아요. 요 터널 구간. 여기 요걸로 얘기할게요. 요 터널 구간에는 자 터널 입장에서는 출발 지점이 보시면 E죠. 여기 이처럼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여기 IP 버전 4 형태로 그렇게 헤더를 덮어 씌워서 보낸다는 겁니다. 이 구간을 통과할 때는. 통과할 때는요. 그래서 소스가 이게 되고요. 이 B가 되고요. 데스티네이션이 요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터널처럼 통과하게.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요 헤더를 붙여주는 거죠. 원래는 요거였습니다. 요거. IP 버전 6에서 요거였어요. 요거였죠. 그렇게 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터널을 통과했죠? 터널을 통과하면은, 이에, 여기에 도착하면은요, 이제는 터널을 통과했으니까, 그걸 벗겨주면 되죠. 벗겨줘서, 이 부분만 다시 이렇게 통과시키면 됩니다. 요 IP 버전 6 네트워크에서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터널링. 그래서 그 IP 버전 4, ICMP, IP 버전 6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가 이게 참 이 부분도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공부해서 여기까지 이게 중간고사 시험범위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목요일 강의실에서 시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